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습니다. 전통 문화와 불교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볼거리와 지속 가능한 삶의 불교적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2주년과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를 회양하는 기념식이 봉행됐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은 위기의 한국 불교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포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선언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금우당 인각대종사가 범어사 금어선언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와 관련한 정청래 의원 발언에 집행부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불교계 대표 청소년 문화 행사인 나란다 축제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삼보사찰 순례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 개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의 대표적 문화 이벤트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막했습니다. 전통 문화와 불교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불교적 대안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열리지 못해 2년 만에 다시 열린 불교계의 대표적인 전시 문화 행사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불교계 예술가들에게는 공감과 격려를 선사하는 자리로 올해도 어김없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재개된 행사인 만큼 올해에는 기후위기와 포스트 코로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일상 속에서 그 연호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석입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해낼 새로운 불교 행동 철학인 에코 다르마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우리 삶에 구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물품들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환경 문제를 향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재사용 가능한 제품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치 있게 활용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여기 막 필름 같은 거 재사용해서 가방을 만들거나 일회용품 안 쓰기, 환경을 주제로 한 법회 진행하기 등 사찰이 앞장서서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녹색 사찰운동도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불교가 갖고 있는 생태사상을 가지고 또 소욕지족이라든가 과로공양과 같은 불교의 전통적인 그런 전통을 저희가 잘 살려서 현대에 맞게 실천하자 하는 게 녹색사찰이고요. 이 밖에도 태고종 비구니회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등 다양한 불교 콘텐츠 부스와 세계 유일의 탄소 음성국 부탄 등 외국 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도 눈길을 끕니다. BBS 불교 방송도 불법을 전하고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내일 황수열 박사의 강의가 진행되고 행사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11시에는 마가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며 2년 만에 열린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불교를 바탕에 둔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운동인 상월결사 2주년과 지난달 펼쳐진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를 회양하는 기념식이 봉행됐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은
위기의 한국 불교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포교라며 불법 홍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내디딘 상월선언 만행결사 3보 사찰 108 천리순례. 423km에 이르는 고행의 발걸음을 한 장에 간직한 증서가 박수 속에 전해졌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은 1조였던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을 시작으로 19일 순례를 완보한 사부대중에게 일일이 증서를 전했습니다.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세 14명, 우바이 26명 등 사부대중 95명이 함께 출발했고 88명이 전 구간을 걸었습니다. 완보 증서는 참여했던 대중의 이름이 새겨진 책으로 제작됐습니다. 차별 없이 길에서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권력과 신심을 키웠습니다. 천리순례는 발길 닿는 지역 사찰과 주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원만 회양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순호 구례 군수에겐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한 점,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에겐 불교 중흥의 힘을 보탠 공로로 각각 감사패와 죽비가 수여됐습니다. 저희 순례단을 위해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지원하였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주신 도반들과 지역 주민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행사에선 동국대학교 중흥과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후원 등 종단 현안 추진을 위한 기금이 전달됐고 특히 역사적인 천리순례의 다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보도한 BBS 불교방송 등 교계 언론사에도 발전 기금이 전해졌습니다. 기금은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이 기증한 소장 작품들로 최근 동국대에서 진행된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을 통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중앙신가대 학인 스님 44분께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 2,200만 원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리순례를 이끈 자승 스님은 지금의 한국 불교를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며 오직 포교만이 살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이 가장 어려운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교뿐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믿으라고 하는 낯뜨거운 소리를 하지 않는 한 한국 불교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포교에 모든 것을 걸고 이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상월 결사는 이제 본격적인 불교 중흥 운동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전국 선언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금우당 인각대종사가 범어사 금어선언에서 범납 52년, 세납 81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194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인각스님은 1970년 나홍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 강원 대교가를 졸업한 뒤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언에서 수선 안거했습니다. 이어 조계종 기본선언 운영위원장과 전국선언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인각스님의 법구는 범어사 금어선언에 안치돼 있으며 연결식과 답일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범어사에서 전국 수자회장으로 봉행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사상가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잇고 있는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가 난치병 어린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용성조사대원 명법사 실천회 총재 화정 스님은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해 난치병 치료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명법사 주지이기도 한 화정 스님은 용성 스님의 유훈을 실천하기 위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조성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을 희화화하는 내용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한국국토정보공사 LX 측이 조계종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정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심려를 끼쳐드려 불교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왜곡된 스님 이미지로 홍보한 방식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불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관련 법에 의해 징수하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두고 망언을 한 국회의원이 사과를 거부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LX 측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와 관련한 정청래 의원 발언 사태를 집행부와 공동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정 의원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거부하는 데 대해 종단 차원의 규탄이 가시화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사찰 땅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하는 불교계를 낙동강 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로 폄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매표소에서 표급 그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조계종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대표단을 꾸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항의 방문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 당대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번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계종을 방문했을 때 이 후보도 정청래 의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 역시 대리 사과했지만 정 의원은 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우리 대표님도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내년도 종단 예산을 다루기 위해 개원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문제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집행부와 전국 교구본사, 중앙종회가 합심해서 정청래 의원 본인의 사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단의 문화재 관람료, 또 문화재 고유사찰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종단과 본사 주지와 종회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 정청래 의원 본인한테 사과를 받아낼 대안을 마련하고. 정청래 의원 발언을 둘러싼 격양된 분위기는 새 예산을 다루는 중앙종회 본회의 유예로 이어졌고 중앙종회 의장단과 각 정책 모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의 공동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집행부에게만 대사의 관계 또 아니면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정청래라는 사람의 그걸 맡길 게 아니고 종회에서도 좀 대표단을 구성해서 집행부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다. 정청래 의원 사태에 조계종 입법기구가 집행부와의 공동 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산문 폐쇄와 대규모 집회 등을 위한 종단적 논의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 건학 기념으로 사학의 새 도약을 이끌고 있는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학내 건학위 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기관인 옛 동국대 전산원 듀이카는 어제 학내 반야관에서 듀이카 건학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은 최근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사상 최고 순위 9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하면서 1975년 설립 후 5만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해온 듀이카의 발전과 학교 발전, 불교 중흥을 위해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듀이카 건학위는 교육 불법을 통한 동국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년도 불교 관련 학습과정 신설과 교육 공간 확충 등 향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국대는 115년 전 건학불사에 나섰던 성각자들의 뜻을 되살리는 건학위원회를 설립한 뒤 각 산하기관 건학위원회를 차례로 구성하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이 오늘부터 전용 공간에서 상설 전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전시실 사유의 방을 개관하고 국보 금동 반가사유상 2점을 함께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 78호와 83호로 불렸던 두 반가사유상은 최근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됐는데 세 차례 특별전을 제외하곤 줄곧 한 점씩 교체 전시되었습니다. 상설 전시관 2층 439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실 사유의 방은 타원형 전시대를 따라 전체 모습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불교계 대표 청소년 문화 행사인 나란다 축제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삼보사찰 순례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다음 주 개막합니다. 불교 중흥의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생활결사의 정신이 나란다 축제로 이어지며 청소년 교화의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힙합과 같은 대중문화와 활발해진 SNS 소통 등 조금은 특별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와 닮은 모습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 오늘로부터 가장 먼 미래의 삶을 살아갈 청소년들은 출가정신으로 돌아가고자 고행의 길을 택한 수행자들의 걸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번에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보면서 아이들이 스님들께서 왜 걸으시는지 그리고 삼보사찰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의미도 알고 그리고 마음챙김, 걷기 명상 그리고 삼보사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다음 주 개막하는 불교계 대표 청소년 교학축제 나란다 축제는 지난달 회양한 삼보사찰 108천리순례의 발자취를 따라 청소년들에게 순례의 의미를 전하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입시와 학업 등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 오프라인을 통해 삼보 순례의 의미가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끔 꾸며졌습니다. 불교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문화를 표방하고 그래서 좌선보다는 행선을 우선하는 그러한 의미로 어른들이 이 천리순례를 직접 함께 했는데 이러한 실천할 수 있는 모습들을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스마트폰 앱 로블럭스를 통해 가상 공간에 구현된 삼보사찰. 참여자들은 메타버스 공간을 순례하면서 미션을 해결하고 기프티콘 등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공간에서 1만 걸음을 걷고 인증하면 선물이 제공되는 만보가 모여 천리 프로그램은 길 위에 수행자들이 내딛는 걸음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기게 합니다. 온라인 세계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욱더 많이 개발하고 참여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었고요. 세계 일화라고 했잖아요. 그 정말 우리 축제가 세상을 덮는 그런 꽃잎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퀴즈 대회인 불교 교리 경시대회를 비롯해 사찰과 걷기 등을 주제로 한 108 유튜브 공모전, 불교 성전과 윤재웅 동국대 교수의 시집 어쩌라고 독후강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나란다 축제는 13년의 세월 속에서 시대에 맞는 청소년 전법 포교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만보의 발걸음 속에서 한국 불교 중흥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가 희망과 치유를 주제로 고양시 화정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북부 불교 사면합회가 17회째 마련한 이번 행사는 법회와 합창, 가요 공연 순으로 3시간가량 이어졌고 전체 무대가 BBS 불교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특히 국민적 인기를 모은 미스트롯 시즌2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양지은, 홍지윤 씨의 무대가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놨습니다.
법회에는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 봉행위원장인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과 고양시 불교사학연합회장 도원스님, 이재준 고양시장 등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화합과 상생의 한마당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제17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로서 희망과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합과 상생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는 경기북부 지역 8개 시와 3개 군의 사찰 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여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불교 사상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독창적 무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늘 천년고도 경주 봉황대 일원에서 개막해 사흘간 이어집니다. 대구 BBS가 마련해 9회째를 맞는 에밀레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위드 코로나 시대 시민들에게 쾌유와 신명의 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BBS만의 특화된 보이는 라디오를 비롯해 경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국악 한마당, 차 명상 시연, 소리 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봉황대 일원에는 30여 개의 전통등이 전시됩니다. 올해 행사가 열리는 경주 봉황대는 성덕대왕 신종이 1915년 옛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400여 년간 안치됐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공식 개막 행사는 내일 조성모, 설아윤, 리누, 김경진 등이 출연하는 축하 음악회와 함께 열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